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일단 암호화폐 시장 또 한 번 이 하락을 멈추고 횡보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과연 이 설 빔이 나오는 게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설 연휴 동안 어떻게 매매 전략 세우면 좋을지 전문가님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인 한수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일단 시장 자체가 지금 비트코인은 오늘까지 해서 한 5일 연속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지만 한 5일 정도 많은 상승을 조금 보여줬습니다. 이 상태를 보면서 제가 예전에 비트코인 지표를 혹은 차트를 설명을 드릴 때 이 정도 이 가이드라인 안에만 들어와 준다라면 앞으로 횡보 구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이어가다라고 보면 저항을 뚫는, 그러니까 결국엔 상승을 해야 되는 구간까지 오게 돼 있어요. 그 가격까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와 준다라면 여러분들 조금 시간만 동반이 된다라면 여러분들 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인 트레이너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인 트레이너 전문가입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4,500만 원 정도에서 약간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나스닥도 빠지고 오늘 코스피 또한 2,600선이 무너졌죠. 2,600선이 무너진 거를 보았을 때 지금 그래도 다행히 비트코인 가격 방어 안정적으로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이제 투자 자산에 비해서 먼저 선반영된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잘 멈춰 있고요. 이런 시장에서 장세가 조금 돌아오고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된다면 설 이후에는 비트코인이 제일 먼저 위로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조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투더 골드만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정보 많이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먼저 코인 시장에 있는 이슈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코인 이슈 흑과백, 먼저 악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인 한수님.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해온 악재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악재가 그렇게 따로 큰 이슈가 있거나 변동성이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매스컴에 많이 익숙해지시고 뉴스나 기사 등등 이제 동영상 같은 거에 많이 익숙해지시다 보니까 아마 듣는 내용도 많고 이미 아시는 내용도 많을 거예요. 거기서 크게 변동성 있는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악재는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FOMC 이후에 많은 업체들과 기업들이 어떻게 이 FOMC를 해석을 하고 있나라는 내용을 좀 다루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FOMC가 끝났죠. 어제 새벽에 그냥 엊그제 밤에 이렇게 하면서 FOMC가 끝났는데요. 이 FOMC 내용을 간단히 또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FOMC 내용이 뭐였냐면 일단은 많은 언론들이 일단은 이 결과값을 좀 나쁘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1월 달에 이 긴축을 끝내고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그리고 금리 인상 횟수에 대한 내용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얼마나 인상을 할 것이 포인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만큼의 퍼센티지를 또 인상을 할 건지라는 내용도 많이 예측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FOMC가 끝난 이후에는 따로 크게 방향성을 제시한 건 없고요. 단지 불확실성이 조금 어느 정도만 해소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일단 이 금리 인상 횟수에 대한 거는 없었고, 그리고 얼마만큼의 금리 인상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도 없었습니다. 단지 3월까지 긴축을 끝내고 3월부터 아마 이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만 있었습니다. 근데 금리 인상을 진행하는 시기도 정확히 나오진 않았어요. 아마 3월부터일 거다라는 내용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 후에 이제 시장 자체가 그럼 우리가 우려하던 것보다 더 심하지 않네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이 의장이죠. 파월 의장이 나와서 입을 여는 순간 갑자기 뚝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파월 의장이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일단 포인트,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이 상승률에 대한 내용이 좀 많았어요. 얼마만큼 상승을 할 거냐라는 질문을 많이 했는데 보통 0.25%를 많이 올린다라고 해요. 근데 0.5까지도 올릴 가능성이 있냐라고 물었는데 이 파월 의장이
그건 잘 모르겠어.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 라는 약간 또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또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렇게 일단은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시장은 떨어지는데 갑자기 나스닥도 같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전에 있었던 이 디커플링이 깨지고 커플링이 연속이 됐죠. 그것도 어제도 똑같이 커플링이 좀 연속이 되다가 디커플링, 커플링 반복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일단 이제 패드의 이 통화 정책 회의를 좀 보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좀 걱정이 또 되나 봐요. 그래서 다시 3월에 있는 이 FOMC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이 3월 거를 예측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또 더 나쁜 예측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5차례, 6차례 혹은 7차례까지 나올 수 있고, 그다음 기준 금리를 25bp죠.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따면 0.25% 포인트를 좀 올린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이게 0.5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업체의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이 0.5가 나온다라는 뜻은 2000년 버블 이후 처음으로 1회 인상할 때 0.25를 넘는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0.5까지 좀 염두하면서 시장이 조금 횡보를 하는 그리고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나스닥이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나스닥은 지금 며칠째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 이 비트코인은 좀 하락이 좀 멈추고 조금이나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때 비트코인은 먼저 출발해서 먼저 다 떨어지고 이제 멈춰 있구나. 결승선에 먼저 도착을 해서 기다리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상대적으로 지금 덜 떨어진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결승선을 가기 위해 먼저 기다리는 비트코인까지 위해 떨어지고 있는 모습. 후에 이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거나 나스닥이 상승을 하기 시작할 때 뭐 하루 이틀 갖고 상승은 아마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일, 4일 오를 때 이 비트코인과 나스닥 다시 커플링이 돼서 이제부터 또 다시 이번에는 100m까지 달렸다라면 1km까지 달리는 모습, 쭉쭉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얼마 전 있었던 이 FOMC에 대해서 미디어와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 그리고 또 향후 있을 이 3월 FOMC에서는 어떤 방향이 나올 건지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악재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제 악재는 이제 러그풀에 대한 이제 악재입니다. 러그풀에 대해서 우선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일단 러그라는 건 이제 양탄자고, 러그풀은 이제 잡아당긴다는 겁니다. 양탄자를 이제 잡아당긴다는 뜻으로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제 투자자를 다 모아놓고 한 번에 가격을 폭락시키는 시세 조종과 비슷한 것을 이제 보통 암호화폐 시장에서 러그풀이라고 합니다. 어제 이제 비트마루님이 나와가지고 가짜 그리스마 코인에 대한 이제 이슈를 말씀해 주셨죠. 약 28만 5천% 정도 이제 상승을 하고 그 28만 5천% 상승한 것이 거의 한 불과 몇 분 만에 다시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이런 것을 보통 이제 러그풀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비슷하게 스퀴즈 게임이라고 오징어 게임이 가장 핫했을 때 오징어 게임이 0.01달러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0.01달러에 시작을 했었는데 그게 불과 이제 몇 분 만에 거의 이제 2,861달러 하나로 약 335만 원까지 이제 치솟는 이런 경험을 보셨는데 여기에 있어서 335만 원이 된 것이 약 5분 만에 거의 다시 0.01달러로 이제 회귀하는 이런 아마 사태를 보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러그풀이라고 하는데 이 러그풀에 의한 피해 규모가 약 14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약 140억 달러면 이제 하나로 약 16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암호화폐가 지금 시장이 점점 커져가고 있지만 각종 규제안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있어서 범죄 사실을 증명하거나 이게 사기다라고 경찰에 신고를 하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이제 법 제정 같은 게 매우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일단 누가 만들었는지 잡는지 굉장히 힘들고요. 이
이것에 대해서 정말 잘못했다라는 근거를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 시세 조정이 있을 때 뭐 금감원, 그러면 금융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그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소위 말하는 세력들을 뭐 감옥에 보내는 등 경제사범으로 이렇게 구속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제 잘못한 사람들 다 처벌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못한 사람을 잡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요. 암호화폐 특성상 그리고 여기에 대한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러그풀에 의한 피해 규모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이런 사기는 몇 가지 몇 가지 유형을 띄우고 있는데 투자자분들 굉장히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정말 유명한 CEO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마크 주커버그 같은 굉장히 유명한 CEO들의 이제 막 프로필 사진을 따서 정말 비슷하게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서 암호화폐를 한다라고 상장을 시키고 여기에 있어서 투자자들을 속여가지고 돈을 갈취하는 이거 러그풀 행위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거는 이제 또 중장년층들이 요즘에 점점 코인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리서치에 굉장히 능하지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유명 트위터들 중장년층 분들은 자세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조금 현혹당하는 이런 일이 조금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난다고 하면서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피해자들 만나보면 보통 이제 정말 그럴듯한 전단지나 이제 뭐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투자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폰지 사기들, 이런 이제 러그풀 피해를 안 보게 정말 꼼꼼하게 체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꼼꼼하게 정말 이 코인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더리움 스캔, 이더스캔 같은 사이트에 방문해서 체크를 해보신다든지 아니면 코인 마켓캡에 이제 코인을 검색하면은 그 코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죠. 그롤스케일 포트폴리오에 있는 이런 조금 우량한 종목들 기술적으로 검증이 다 완료되었고 어느 정도 스캠 코인에 사기가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시고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바람직해 보입니다. 최소한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들 위주로 거래를 하시는 게 굉장히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IMF에서 오늘 이제 주식이랑 요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슈가 이제 주식이랑 암호화폐랑 이제 커플링 되어서 같이 간다라는 이슈가 요즘에 굉장히 화두로 올라 있는데요. 지금 이러면서 이제 엊그제 주식과 비트코인 40일간 이동 평균선을 봤을 때 상관계수가 0.66으로 커플링돼서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지금 단기적으로 굉장히 맞는 의견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의견은 조금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FOMC 회의 이후에 한수님이 말해준 FOMC 회의 이후에 지금 불확실성이 점점 커져가면서 모든 투자 자산이 지금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채권, 주식,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뭐 미국장 그리고 오늘 한국장도 박살이 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오늘 코스피와 우리 암호화폐 커플링 되고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맞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뭐 니케이 지수 그리고 항생 지수와 우리 암호화폐 같이 커플링 되고 있다. 이것도 맞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단기적으로 전반적인 이제 금융시장을 읽는 데 있어서 전반적인 금융시장이 하락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관계수에 있어서 너무 크게 신경을 많이 안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이제 상반기 6월에서 이제 8월 때 그때 흐름을 보면 나스닥은 매일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었고 그때 암호화폐는 단기적으로 부처빔 이후에 조정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조정 구간에 들어가고 나서 그 이후에 상승기 때 나스닥은 작년 내내 매일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57회 연속 이제 신고가를 갱신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와 이것과 지금 비트코인의 상관관계 물론 같이 동반 상승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지만 지금 며칠간의 상관관계가 몇이다, 달러와 비트코인의 상관관계가 몇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 해석을 해서 여기에 너무 의존을 해서 앞으로 올라가면 같이 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것보다는 지금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흐름을 읽어서 이렇게 지금 증시 대기 자금이 굉장히 많지만 이런 시장에서 투자 심리가 잘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투자 심리 동향을 읽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한 투자로 보입니다. 이런 지금 혼조세인 미국 시장에서 지금 메타는 지금 암호화폐 프로젝트인 DM 자산을 조금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메타가 이제 DM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되게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준비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 페이팔, 이베이 등 DM의 회원사가 연이어 이제 파트너십을 조금 해제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조금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면서 메타를 따른 은행에 2,400억 규모로 이제 매각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메타가 이렇게 진행을 한 데에는 굉장히 많은 규제안 때문에 규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금 포기를 했었는데요.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정부 각종 부처에서 규제 당국은 이제 통화 안정성, 너네 개인정보 보호는 잘 하고 있냐? 페이스북 너네 개인정보 보호도
잘 못하고 있는데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하면은 여기서 더 큰 개인 정보를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계속해서 제동을 걸어왔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대형 파트너십들이 계속해서 이탈을 하면서 지금 메타 입장에서도 앞으로 조금 운영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면서 야심차게 준비했던 첫 암호화폐 프로젝트 DM을 매각하는 이렇게 됐습니다. 각국 정부랑 이제 중앙은행이 이렇게 제동을 걸었기 때문인데요. 각국 정부랑 중앙은행이 제동을 걸기 전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조금 판단을 하고 적당한 어느 정도 규제안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면 좋겠지만 이미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규제안 또한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제동을 걸면서 굉장히 개인적인 기업의 사업을 이렇게 계속해서 제동을 거는 이런 모습들은 조금 미국에서도 있고 지금 최근 한국도 P2E 게임이 출간이 되고 계속해서 제동을 걸어서 지금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을 당했죠. 이런 시장을 볼 때 조금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일단은 이 러그풀이 뭔지부터 좀 설명해 주셨고요.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한번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게 과연 사기인지 아닌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더스캠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이트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증시와 코인이 어떻게 좀 상관관계가 흘러가고 있는지 커플링이 될 건지 아니면 이제는 좀 디커플링 장세로 나아갈 건지에 대한 궁금증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호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인 한수님. 일단 오늘의 호재 같은 경우도 사실 이 가격 자체에 크게 반영을 주는 호재는 딱히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가격은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악재에 의해 좀 조정을 받고 그리고 오르만큼 떨어졌다, 이제 올라갈 일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가격과는 별개로 계속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안 보이는 사이에 뒤에서는 개발과 혁신과 진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기술,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그리고 어떤 이제 좀 미래를 내다보고 어떻게 각광받을 만한 종목을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이제 투자 업체가 있어요. 아크 인베스트라는 업체가 있는데 아크 인베스트가 예전에 투자를 했던 종목 중에는 뭐 테슬라, 그다음에 뭐 애플 등등 그런 좀 향후에 시간이 지났을 때 가격이 상승이 있을 만한 종목들을 선정해서 포트폴리오를 자기들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업체에서 이번에 이제 5대 혁신 기술로 이제 블록체인을 하나를 선정을 했는데요. 이 업체에서는 이 블록체인 시장이 2020년이 1조 4천억 달러였다라면 이제 연 35%씩 상승을 하면서 30년에는 한 49조 정도에 이를 것이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모습을 보고 있어요. 앞으로 한 8년이죠. 8년 뒤에는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룰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향후 금융 생태계가 조금 더 투명해지고 그리고 자본 규제 등과 그리고 계약 실행 비용 등 낮추기 위해 시용 등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 블록체인을 더 많이 활용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블록체인을 통해 더 많은 것이 돈처럼 대체가 가능하고 그리고 유동적이고 그리고 정량화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인터넷을 넘나드는 이제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가고 있죠. 이제는 향후 전통 금융권과 이제 디지털 화폐 이 사이 양분을 하게 될 텐데요. 그 안에서도 이제 여러 나라들이 디지털 화폐를 이제 조금씩 만들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 암호화폐는 또 빠질 수 없이 같이 발전하는 모습을 또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더리움에 대해 또 간단히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이더리움 가격 자체는 조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자체가 이 디파이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해놨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디파이 시장, 올해는 이 디파이 시장이 주를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처음에 이 NFT, 처음에 저희가 NFT를 알기도 전에 지금만큼 대중화되기도 전에 NFT의 종목은 뭐 대표적인 몇 개가 있었어요. 뭐 엑시, 뭐 플로우, 뭐 왁스 등등이 있었지만 NFT 붐을 타고 가격 많은 상승을 이뤘었죠. 그 후에 이제 메타버스 붐,
뭐 메타버스 때문에 뭐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등등의 또 많은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 후에 이제는 이제 웹3 체제까지 넘어오면서 이 트렌드의 흐름을 보여준 것 같아요. 이제는 그 트렌드의 끝은 아니겠지만 혹은 이제 중간적인 흐름이 이제 디파이로 넘어왔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디파이가 최근에 연초에 디파이 관련해서 코인들이 많이 올랐어요. 시장이 많이 떨어지고는 있지만 너희 떨어질 대로 떨어져라. 우리는 상관없다라는 디파이다라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뭐 카바 뭐 디파이에 관련된 플랫폼인 뭐 코스모스 그다음에 체인링크 등등이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 부분에서 횡보 구간을 진행을 하면서 많은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시장이 좀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떨어졌지만 아직 이 디파이 코인 가격 자체는 상위권에 그러니까 상단에 머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코인들은 전고점 대비해서 뭐 많게는 40%, 50%, 뭐 몇 배, 100% 이상 떨어진 코인들도 많은데 이 디파이 코인 자체는 시장 자체가 좋았고 그다음에 유망한 코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격대가 전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는 뜻은 나중에 시장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서로의 출발하는 기준점이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 코인들은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면 전고점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 디파이 코인 같은 경우는 전고점과 전저점의 저희 중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전고점이 가깝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는 만큼 같이 올라갈 텐데 그럼 전고점을 뚫기가 쉬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 디파이 시장 그리고 이 이더리움 그 디파이 시장을 축으로 만들어준 이더리움 가격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많은 기업들이 이제 시장에 들어온다라고 했는데 뭐 넷마블도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세계관에 참여하는 의지를 밝히면서 모두의 마블 아시죠? 모두의 마블 많은 사람들이 게임했던 내용인데요. 이 모두의 마블을 이제 메타버스 세계관에 또 대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실제 도시 기반의 메타버스에서 이 NFT화된 부동산을 거래하는 투자 게임이라고 해요. 저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해보고 싶은 정도인데 그래서 이 넷마블도 자사의 기축 통화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아이텀 큐브 코인이라는 추가적인 코인도 만들어서 추가적인 재상장을 노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알게 모르게 시장은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FOMC와 이 불확실성이 조금만 해소가 된다라면 금방 이 발전된 것이 코인의 가격에 반영이 될 거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올해 좀 유망할 것 같은 섹터로서 디파이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넷마블에서 이제는 P2E와 NFT 시장으로 좀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이 NFT 시장에 또 한 번 훈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호재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이제 오늘의 호재는 러시아 관련 이슈입니다. 러시아 이제 푸틴이 암호화폐 규제 합의를 도출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이 비트코인 채굴에 있어서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와 정말 조금 안 좋은 적대적인 관계를 했었는데 우선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금 현재 휴전을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단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여기에 있어서 러시아 중앙은행이 저번 주만 해도 이제 러시아 정부한테 암호화폐가 자국민을 위협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우려로 비트코인 채굴 같은 전면적인 암호화폐 금지를 해야 된다라는 식의 라는 식의 서명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제 정부한테 이제 요청을 했는데요. 여기에 있어서 푸틴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소위 채굴이라는 분야에서 우리 러시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위를 잘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비트코인 채굴을 위해서 우리가 남는 전력 잉여와 그리고 잘 훈련된 인력을 많이 투자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과 카자흐스탄에 이어서 비트코인 이제 채굴 해시레이트 점유율이 가장 높은 3위의 국가에 올라 있는 만큼 이렇게 푸틴이 잘 비트코인을 밀어준다면은 앞으로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얘기를 해봅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어서 조금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굉장한 호재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어서 지금 최근에 EU와 미국에 있어서 미국이 스위프트 코드를 러시아의 사용을 배제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우선 스위프트 코드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에 전송을 하고 싶어요. 미국에 있는 은행에 전송을 하고 싶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은행에 전송을 하고 싶을 때 그 은행의 이제 코드
코드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만약에 우리나라 뭐 K뱅크에 전송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K뱅크의 코드명 뭐 1253 뭐 이런 코드명이 있습니다. 이런 코드명을 따서 이제 전송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스위프트 코드인데 이 코드에 러시아 너네 은행을 전부 다 배제를 하겠다라는 식의 EU와 미국이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우리 러시아 이제 푸틴은 그래 너네 한번 우리를 배제해봐라.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을 사용을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암호화폐로 우리가 법정 화폐로 써버리겠다라는 식의 강력한 어떤 저항의 의지를 보인 것으로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국내 소식 한번 살펴보면은 국내에서 이제 모바일 운전면허증 그리고 이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제 암호화폐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을 해서 나온 시큐어와 그다음 LG CNS에서 같이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이제 한국 행정안전부와 이제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이제 수주를 받아가지고 이제 신분증을 모바일로 편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암호화폐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이제 개발을 한다는 건데요. 여기에 있어서 기존의 라운 시큐어 같은 경우는 DIDA 플랫폼 옴니원을 통해서 이미 공무원 분들의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여기에 있어서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신분증을 타인한테 보여줄 때 저의 이제 모든 뭐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런 것 등을 다 이제 타인한테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금 필요한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신분증 검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앞자리 번호 만약 내가 정말 큰 뭐 운전 사고가 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닌 이상을 우리가 신분증을 모두 다 내 개인정보 모두를 보여줄 필요는 없죠. 이런 모두를 보여줄 필요가 없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다 보여줘야 되지만 만약에 모바일 신분증이 발간이 된다면 내가 보여주고 싶은 정보만 미리 체크를 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내가 또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뭐 삼성페이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거의 뭐 지갑도 잘 안 들고 다니시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지갑도 잘 안 들고 다니시지만 신분증이 필요할 경우에 지갑을 들고 다녀야 되는 이런 불편한 점들이 많은데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게 된다면은 뭐 갤럭시를 쓰시는 분들은 모바일로 편하게 모바일 한 장에 뭐 삼성페이도 쓰고 이제 뭐 신분증도 다 넣어 다니고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은 모든 걸 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을 구축하는데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국회에서도 P2E 게임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P2E 게임 무한도전 삼국지가 이제 상장 폐지가 아니라 마켓에서 퇴출을 당했죠. 퇴출을 당한 이슈가 있었는데 여기에 있어서 이제 플레이트 원 게임에 대한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토론을 해서 방향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부 부처에서 P2E 게임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게임 시장 굉장히 활성화를 시키려는 이런 노력들 규제안을 만들어 나가고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정말 우리가 실생활에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정말 편리한 시스템을 구축해 준다는 거. 지금 시장은 조금 좋지 않지만 이런 기술들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투자 심리가 굉장히 지금 좋지 않죠. 하지만 이제 최근에 우리 존 볼린저 밴드를 만드신 분입니다. 존 볼린저가 이제 이더리움이 볼린저 밴드상 이더리움이 강세 패턴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지표를 만든 사람이 자기가 본 지표를 통해서 봤을 때 이더리움이 굉장히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한 거는 정말 조금 매우 긍정적이라고 투자 심리가 조금 살아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볼린저 밴드를 만드신 존 볼린저도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만든 사람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옛날 사람 같지만 존 볼린저 굉장히 젊은 지금 학자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더리움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만 이것이 지금 최고의 매입 타이밍은 아니고 지금 조금 눈치 보기 식으로 매입을 한 거를 확인해 보았을 때 조금씩 차츰 매수세가 조금 개선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설날 이후에는 조금 많이 매수세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블록체인 업계가 좀 성장을 한 모습이고요. 일단 볼린저 밴드를 만든 존 볼린저가 이더리움을 소량 매입했다는 것도 지금이 어느 정도 좀 매집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코인 이슈 흑과 백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코인콕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여준 코인들과 또 앞으로 특징적인 움직임 보여줄 코인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인 한수님의 오늘의 특징주 어떤 걸까요? 제가 오늘 들고 온 특징주는 솔라나 들고 왔습니다. 이 솔라나라고 하면 일단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얘기가 있죠. 이 이더리움의 대항마라는 초반에 그렇게 많이 떴었는데 원래 이 솔라나 자체가 이더리움을 조금 겨냥해서 좀 서로 이렇게 일부러 싸우려고 만드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또 많은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일단 특징으로는 빠른 거래 속도를 예를 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수료가 낮은 편, 그래서 에너지 절감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딱 그 특징만으로 봤을 때 약간 이더리움과 조금 이렇게 상반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더리움은 뭐 거래 속도, 이더리움은 지금 제가 이렇게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 이더리움이 상대적으로 거래 속도가 낮고 그다음에 수수료도 높은 편에 속하죠. 그리고 채굴을 하려면 또 많은 전기와 등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으로도 좀 많이 문제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이 솔라나 일단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트딜레마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쉽게 말해서 맛 좋고 그다음에 싸고 양 많은 거를 다 챙길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코인에서도 똑같이 다 챙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코인마다 자기들이 원하는 특색을 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솔라나는 속도에 좀 초점을 둔 것 같아요. 일단 코인에 적용을 하면 뭐 속도, 그다음 안정성, 그다음에 탈중앙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솔라나는 그 중에서도 이 속도에 약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처음에 이 솔라나가 가격대가 좋을 때 그리고 많이 활발하게 될 때 뭐 처리 속도가 뭐 몇십만 이렇게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서버가 뭐 몇십만을 지금 처리를 하니까 서버가 잠깐 문제가 생기더라도 사람들은 괜찮아. 이거는 뭐 역대급 빠른 속도니까 괜찮아라는 마인드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 솔라나가 이 네트워크가 불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하락을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이 하락이 있으면 또 상승도 있지 않겠어요? 이 개발자가 지금 네트워크 불안정을 좀 인정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속도를 내세우고 있는데 네트워크 불안정이 좀 있어서 이거를 개선을 하겠다. 앞으로 몇 주간 계속 업데이트를 통해서 개선을 할 테니까 좀 지켜봐달라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솔라나 자체가 베타 버전이에요. 베타 버전. 작년 3월인가요? 4월 달에 나올 때 베타 버전으로 출시를 했었습니다. 이 베타 버전을 출시를 할 때 우리가 지금 이게 정규 버전이 아니니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근데 이 너무 처리 속도가 빠르고 좋았기 때문에 많은 가격 상승을 보여줬죠. 그 후에 떨어졌었지만 지금 베타 버전이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한다라면 그리고 작년 3월부터 우리가 앞으로 1년 정도 이 베타 버전을 사용을 할 건데 아마 1년 뒤에 그러면 올해 3월이죠. 3월이나 4월 달에 좀 정규 버전을 출시를 하면서 개선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주, 6주면 아마 3월, 4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정규 버전이 나타나오면서 많은 개선이 된 또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정거점이 31만 6천 원이거든요. 지금이 제가 알기로는 11만 3천 원 정도인데 3배 정도, 약 3배 정도 가격이 하락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지금 문제가 개선될 건 다 개선이 되고 그리고 정규 버전이 업데이트되고 출시가 되는 호재까지 좀 생각을 한다라면 알파 버전인데 지금 31만 6천 원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규 버전이 나왔을 때 얼마만큼의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조금 더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좀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솔라나 같은 경우는 원래는 처음에 상장했을 때 종가가 20만 원이었어요. 20만 원 이 부분이죠. 20만 원보다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지표상으로 보시면 밑에 이 RSI 지표를 좀 볼게요. 처음에 이렇게 시간이 지난 후에 어느 한 번 정도는 혹은 두 번 정도는 과매도 구간까지 내려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하락이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떨어지면서 이 솔라나에 대한 이제 그 기대나 그다음에 사야겠다라는 의지가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게 두 번 정도 있을 때 하락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밑으로 더 빠진 적은 잘 없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최근에 보시면 엄청 많이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이제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어. 근데 이제부터
관심도가 떨어졌다라는 거는 매도세가 멈췄다라는 뜻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조금만 상승을 보여준다라면 이제 사람들이 떨어질 만큼 떨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잖아요. 좀 많이 떨어진 거 없나? 약간 그런 저는 종목을 찾을 때가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 거 이거 오를 수 있는데 라는 좀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봤을 때 최근에 없었던 과매수 구간까지 떨어졌고 그리고 지금 지표상 이 MACD 지표상 보시면 조금씩 상승을 하면서 이 골든 크로스가 나기 직전까지 왔어요. 이렇게 추세가 이어진다라면 아마 최근에 이제 하락은 조금 멈출 것 같고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지금이 아마 저점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더리움 킬러입니다. 지금 현재 베타 버전으로 기대감의 상승을 보인 적도 있었는데 하지만 또 정식 버전이 나온다면 더 큰 상승을 앞으로 기대해봐도 좋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특징주 살펴볼게요. 네, 제가 준비한 오늘 특징주는 이제 샌드박스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횡보함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리고 오늘에 이어서 지금 거래대금 1등에 지금 차지를 하고 있고요. 제일 높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우선적으로 샌드박스는 이제 호재가 하나 있습니다. 메타버스 샌드박스 내에 이제 메타버스 시티죠. 메타버스 랜드에 이제 여기에 음악 주제 월드에 이제 위너 뮤직과 이제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위너 뮤직과 이제 더 샌드박스 메타버스 내에서 음악을 주제로 한 월드를 이제 좀 선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PwC랑 같이 거기 안에서 뭐 경영 회계적인 부분을 논의하기 위한 그런 파트너십도 체결을 했었죠. 지금 샌드박스가 체결을 하고 있는 게 뭐 큐브 엔터테인먼트, 뭐 뽀로로, K리그, 제페토 그리고 스컬앤쿠타, 워킹데드, 뭐 스눕독, 아디다스 그리고 데드마우스, 스티브 아오키 뭐 굉장히 많이요. 크립토티켓 등 어마어마하게 200개가 넘는 이제 파트너십을 이제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샌드박스 내에서 정말 우리가 지금 현실 세계에서 만날 수 있는 대부분의 네임을 가진 그런 브랜드들을 정말 다 이제 입점을 다 시켜서 정말 이제 정말 가상자산 메타버스 세계 내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위너뮤직 과연 뭐 하는 데인가라고 조금 보시면은 위너뮤직 같은 경우는 소속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글로벌한 이제 소속 아티스트들 뭐 아틀란틱, 뭐 위너 레코즈, 그리고 일렉트라, 뭐 팔로폰을 통해서 팔로폰 등 정말 수많은 탑 이제 아티스트와 이제 레이블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샌드박스가 높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샌드박스 차트 보시면은 굉장히 최근에 가격이 많이 빠진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일단 이평선 보시면은 60일 그리고 20일 5일선이 다 데드 크로스가 나서 지금 쭉 빠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볼린저 밴드도 지금 가격 굉장히 폭이 넓어지면서 지금 조금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에서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지금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 전체가 빠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샌드박스 시총이 굉장히 큽니다. 시총이 큰 종목들은 약간 패시브 자금이 이탈을 하게 되면은 같이 거래량 없이 그냥 같이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최근 동향 보시면 아마 이 부분 확인해 보시면은 거래량 없이 그냥 쭉 빠지는 이런 부분이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RSI 비율, 매수와 매도세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 RSI 비율 또한 보시면은 정말 과매도 구간에 들어갔었다가 지금 현재 어제랑 오늘 기점으로는 지금 20에서 40까지 조금 치고 올라온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한다라고 하시면은 보통 이제 20선 정도에서 매수를 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고 정석대로 하자면 20선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시고 80선을 뚫고 내려올 때 매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정석이지만 이렇게 하시면 조금 불안하고 25에서 30 정도 잡으시고 그다음 RSI 비율 기준으로 그리고 70 정도까지 내려올 때 매도를 하는 식으로 참고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 거래량이 조금 터졌긴 하지만 상승 폭대의 그 정도의 거래량은 현재 나오지 않고 있고요. 지금 제가 오늘 추가적으로 몇 가지 지표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횡보 장세 조금 하락하고 있고 지금 박스권을 단기적으로 만들고 있는 이런 구간에서 굉장히 조금 유용하게 쓰이는 게 스토캐스틱과 윌리엄스 R입니다. 네.
스토캐스틱과 윌리엄스 R을 같이 이제 보게 되는 이유가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페이크 신호를 많이 보냅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부분 파란 색깔이 빨간 색깔 선을 뚫고 올라오는 요 시점 골든 크로스가 나고 여기 스토캐스틱 지표 같은 경우는 21선을 올라오는 이런 시점에 굉장히 매수를 하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는데 기존 설정대로 하면은 굉장히 페이크 신호가 많기 때문에 저는 살짝 옮겨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 구간에서 매수를 만약에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페이크 신호가 조금 덜 나게끔 제가 조금 완만하게 슬로우하게 바꿔 보았고요. 이런 부분에서 매수를 진입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스토캐스틱과 윌리엄스 R을 같이 보는 이유가 서로 지표 공식을 잘 뜯어보면은 반대를 고가에서 저가 그리고 저가에서 고가를 표시하는 서로 반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캐스틱을 보실 때는 윌리엄스 R을 함께 키고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지금 윌리엄스 R 또한 지금 현재 매수를 해도 나쁘지 않은 구간에 들어와 있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RSI 비율 동안 지금 적절한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 볼린저 밴드가 조금 하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매수를 들어가도 나쁘지 않은 위치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어제 샌드박스가 한때 급등을 보이면서 많은 분들께서 지금이 매수 타이밍인지 좀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요. 분석해주신 차트 분석 토대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략 코인들 살펴보겠습니다. 코인 한수님. 예, 제가 오늘 들고 온 거는 일단 오미세고 한번 들고 왔습니다. 일단 오미세고라고 하면 그냥 은행 인프라를 제공하는 좀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다른 나라 보시면 뭐 사실 은행이 체제가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엄청 잘 잡혀져 있으니까 좀 문제가 안 되는데 다른 나라 뭐 아직 이제 개발도상국이나 조금 아직 전체적으로 좀 아직 가난한 나라 같은 경우는 좀 은행에 대한 체제가 확립이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은행을 쓰고 싶지만 그래도 인프라를 좀 사용하고 싶지만 못하는 경우를 통해 오미세고는 그 은행 인프라를 좀 제공을 함으로써 그런 불편함을 좀 해소해주는 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미세고 좀 차트를 통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오미세고 현재 5,380원이거든요. 전고점 대비해서는 근데 24,000원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혹은 전고점이 너무 높다라고 하셔도 최근에 이제 이 많이 올랐던 모든 코인들이 전고점을 찍었을 때 같이 찍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렇다면은 지금 시장이 사이클대로라고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적어도 24,000원까지는 충분히 시간만 있다라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금 저점이라고 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뒤에 보이시면 여기 이렇게 구름들이 있어요. 제가 뭐 자주 사용하는 구름들인데 구름들을 보시면 어차피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구름,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구름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어차피 가격들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걸 반복을 할 테니까요. 그러면 이 구름이 낮아지는 경사가 끝나고 그다음에 바닥권이 나온다라는 뜻은 이제 그 구름이 이제 다시 반전되기 쉽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구름이 가까워지면 그리고 그 구름이 가까워지고 구름을 뚫기 쉬워지면 그 후부터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좋다. 그리고 이 구름이 얇아진다라는 뜻은 그 매물대가 약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매물대를 뚫고 가격 상승하기가 쉽다라는 뜻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다른 코인들에 비해 이 구름이 좀 많이 가까워진 모습을 좀 보고 다른 코인들은 아직 가격이 여기 있다면 구름이 한 정도 많이 멀어져 있거든요. 근데 얘는 좀 많이 가까워진 모습을 보면서 가격대가 충분히 많이 낮아졌고 이제부터는 좀 반전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들고 왔고요. 일단은 가격대는 현재 5,380원인데 지금 매수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는 항상 일단 제가 원하는 좀 안정적인 가격을 넘었을 때 그 가격이 뭐냐면 박스권이에요. 현재는 5,500원과 5,000원 사이에서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5,500원 못 뚫으면 무슨 말이 됩니까? 5,000원까지 후퇴할 수 있다라는 말이 돼요. 그럼 5,500원 조금 뚫고 올라가면 이제는 얘가 바닥이 됐으면 높이 바라볼 가격대가 보이는 건데 얘가 천장으로부터 바닥을 가는 것보다 얘가 바닥이 되고 천장을 보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5,500원 이상일 때 매수하셔가지고 6,500원 이상일 때도 매도하시라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고 아마 5,500원 정도 됐을 때는 밑에 이 MACD도 골든 크로스를 나타내면서 좋은 모습 지금도 조금씩 꺾이면서 완만해지면서 좋은 흐름으로 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격 5,500원 좀 맞춰달라. 그리고 이 RSI 보시면
아마 지금 30포인트 밑으로 내려간 적이 거의 없어요. 그 30포인트만 찍으면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지금도 이제 30포인트 주변에서 또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면 앞으로 더 상승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5,500원에 사셨는데 이게 시장이 나빠져서 매도를 하셔야 된다면 손절가를 하셔야 된다면 5,000원 이하일 때 손절하시다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 한수님께서 항상 설명해 주시는 이 구름대 일목균형표인데요. 지금 제시해 주신 매수 단가가 5,500원이어서 지금이 좀 더 5,500원보다 낮은 가격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추세가 바뀌는 걸 확인한 뒤에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공략 코인 살펴볼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공략 코인은 이제 파워 레저입니다. 제가 아침에 준비할 때만 해도 조금 상승폭이 크지 않았는데 지금 4%대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파워 레저 같은 경우는 에너지 및 뭐 환경 관련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이고요. 뭐 이런 P2E 거래가 뭐 가능한 그런 블록체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세한 거는 차트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워 레저입니다. 정보 보시면 시가총액이 약 3천억 정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너무 시가총액 작은 종목은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안정된 그런 거 좋아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거래 대금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전일 대비해서 4%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우선 파워 레저는 조금 재미있는 패턴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고점과 고점을 이렇게 이어보고 그다음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이어봤을 때 삼각으로 수렴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구간을 자세히 보시면 이 평선들이 다 모이고 있습니다. 이런 수렴 구간을 계속해서 이탈하려는 이런 움직임. 지금 여기 보시면 오늘도 윗꼬리를 만들어주고 나서 저항을 맞고 살짝 내려온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면 삼각을 그려주다가 한번 쏘는 그런 종목입니다. 밑에 보시면 여기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삼각형 패턴을 그려주었죠. 삼각형 패턴을 그려주다가 RSI를 뚫고 한 번씩 거래량을 뽑아주면서 이렇게 패턴을 그려주는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과거 흐름 또한 비슷합니다. 이런 부분들 마찬가지로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주다가 한 번씩 조금 횡보를 하다가 한 번씩 쏘는 이런 패턴들 그리고 과거에도 한 번씩 여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주다가 한번 돌파를 하는 삼각형을 돌파해 주면서 강하게 치솟는 이런 패턴을 그려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또 추가적으로 오늘 조금 지표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는데 제가 어제는 각종 흐름이 추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건 이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제가 그걸 말씀드렸었고요. 파워 레저처럼 지금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고 가격을 잘 유지해 주면서 유지해 주는 종목들은 지표들이 다 이제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표를 봐도 정말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RSI 비율을 봤을 때 지금 약 한 45, 50 정도 됩니다. 50 정도 되면 굉장히 조금 안정적인 RSI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을 돌파할 때 매수 그리고 80으로 내려올 때 매도 이런 게 아니라 이제 40에서 60 사이 박스권을 만들어주는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게 정말 조금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MACD 또한 지금 히스토그램을 봤을 때 음봉에 이제 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다시 이제 히스토그램이 양봉으로 전환되려는 이런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제가 스토캐스틱 봤을 때 스토캐스틱도 지금 과매도 구간에서 한 번 더 매수를 해보면 좋을 법한 그런 움직임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같이 보면 좋을 법한 윌리엄스 R 또한 지금 매수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 680원 정도에서 매수하시고요. 손절 라인은 지금 장세가 안 좋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630원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라인은 전고점이 93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워 레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반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장세 속에서도 잘 지금 흐름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지표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많은 분들께서 과연 설날 세뱃돈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잠시 뒤에 오후 1시 반부터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많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이용하시는 분들은요.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는데요.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과 또 교육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 이용하시는 분들은 녹색 창에 투더 골드문 검색하시면 바로 또 상단에 링크가 있으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날에 우리에게 효자 종목이 될 수 있는 세뱃돈을 줄 수 있는 종목들 1시 반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